뭐죠? 소유권이죠? 조문이요? 민법 조문이요? 조문 문제 15번이죠?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요. 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무주의 동산이죠? 무주의 동산 줄거요. 그 다음에 거기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 거기 줄거요. 그래서 무주의 동산은요. 소유의 의사죠. 소유의 의사를 뭐라냐? 자주점유다. 이렇게 자주점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무주의 동산을 자주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소유권 졸구시고 그것을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원시취득 이렇게. 그러나 그 동산이 학술, 기회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때는 뭐란다? 국유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 무주의 동산도 국유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무주의 부동산 줄고요. 그것은 언제나 국유예요. 그 다음에 유실물이죠. 유실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고에서 1년 내가 틀렸죠? 그걸 뭐라고 한다? 6개월 내요. 6개월. 알겠죠? 1년 내 그러면 안 돼. 6개월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매장물은요 법률에 정하는 바에 가여 공고하는 줄고요. 1년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래서 매장물 발견해 나가죠. 5번은요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이죠. 타인의 토지나 물건. 그러면요 그 줄고요. 맨 끝에요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인데 절반은 뭐라 한다? 거기다 써 공유. 절반은 공유라는 말이에요. 공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뭐라 한다? 1번과 2번을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죠. 2번은요 유실물 습득이죠. 3번은 유실물 습득이죠. 4번은요 매장물 발견이죠. 알겠죠? 그래서 매장물 발견. 이 매장물 발견을 뭐한다? 4번을 순수사실행이라고 하죠. 순수사실행이. 그렇죠? 순수사실행이요. 우리가 매주가 발명이죠. 매주가 발명할 때 순수사실행, 매장물이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뭐라 했죠? 1번에 좀 무주물 선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사부 선물할 때, 선물할 때 선점이란 말이죠. 그 다음 3번은요, 유실물 할 때 물이란 말이죠. 선물할 때 물. 그래서 1번과 2번은 1번, 2번하고 3번은 뭐라 한다? 그것을 혼합사실행이다. 이렇게. 혼합사실행이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은 뭐죠? 첨부죠? 1번.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도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나 타인의 권한 줄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상권 또는요 임차권 이란 말이죠.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 것이고요. 그래서 옆줄 긋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죠. 그럴 때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 이렇게. 주된 동산. 그런데 3번을 봐봐요. 부합한 동산에 그 다음에 줄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2번은 동산과 동산이 부합했는데 그 뭐냐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요 주종을 말 수 없을 때 구별할 수 없을 때 이 말이죠. 그래서 동산의 소유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건 틀렸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가지고 언제요? 부합 당시라고 해야 돼요. 부합 당시. 그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뭘 한다?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죠. 그러면 2번은 뭐냐? 동산과 동산인데 주와 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와 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이런 말이죠. 그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속하고 1번의 경우는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부합이 되죠. 그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은요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죠. 그래서 동산 줄 것이고 가공이요. 가공은 원래 동산에 가공이에요. 동산. 가공할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줄고요.
원재료의 소유자.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면 수급인이 재료와 비용으로 신축한 경우, 수급인이 재료와 비용으로 신축을 했어. 그러면요 옆줄 긋고요, 누가 원시 취득한다? 수급인 원시 취득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수급인이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채무자가요 자기의 재료와 자기의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했다. 그래도 누가 소유자가 된다? 채무자가 소유자,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소유자. 그런데 도급의 경우는 만약에 처음부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면 그때는 누가 소유자한다? 소유자가 돼. 도급인이 되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 줄고요. 현재 다액 무슨 말이다? 밀가루를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밀가루 값보다는 케이크 값이 훨씬 더 크죠? 알겠죠? 그럴 때는 누구의 소유다? 가공자의 소유. 가공자의 소유, 그것을 가공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주의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죠. 자, 17번 공이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뭘 한다? 공유죠. 그래서 지분 줄구죠. 지분. 그렇죠? 지분에 의했을 때 공유다. 2번요. 공유자의 지분은요, 뭐로 본다? 균등한 것을 추정하죠. 공유자의 지분은요, 균등 그 앞에다 써.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공유자의 지분은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에요. 균등.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줄고요. 공유물을 처분 줄고요. 공유물을 처분 또는 옆에 변경이요. 공유물 가로 묶고 공유물 처분은요. 처분으로 하고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요 뭐하고 다르냐? 이게 바로 지분하고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분을 처분하죠. 지분을 처분하면은 타공유자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 지분이 아니고 공유물이죠. 공유물을 처분하죠. 공유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이런 지분은 소유권 일정이니까 자기 멋대로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는데 공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공유물. 전원의 동의, 이렇게. 전원의 동의,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공유물은 전원의 동의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 말이 바로 전원의 동의다. 이 말이죠.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공유물의 관리 줄고요. 관리는 뭐죠? 관리는 임대행위죠. 임대를 주는 거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가반수 줄고요. 공유자의 가반수다. 공유자의 지분의 가반수다. 공유자의 지분의 가반수예요. 지분의 가반수. 알겠죠? 사법시험에 2번이나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나 보존행위 줄 것이고, 보존행위 누가 한다? 각자. 보존행위 각자가죠? 이런 보존행위 다 써야 되겠죠? 보존행위 무슨 말이 있을 때 보존한다? 무효등기, 불법 점유. 이 두 마디가 있으면 무조건 보존이에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효등기. 그 다음에 뭐라고? 불법 점유. 이 말이 있으면 무조건 보존행위 각자가 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말 수 있다. 처분. 거기 줄고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 딱 거기까지요.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타 공유자 동의 X. 타 공유자,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 무조건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유물 전부 줄 것이고, 지분의 비율 줄 것이고, 사용수익을 박스. 사용하고 수익은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이에요.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사용수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18번 보세요. 공유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죠? 줄고요. 지분의 비율. 그 다음 맨 끝에요. 의무를 부담해요. 의무를 부담.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번이요. 몇 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이요. 전항이 아니고요. 1년 이상 의무이행, 1년 이상 전항에 치워. 1년 이상 의무이행을 지치한 때 이렇게요.
의무 이행을 지체하죠. 그러면 다른 공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다음에 줄고 지분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분 매수 할 수 있다죠. 지분 매수 맨 끝에서 청구권 이 말이죠. 청구권. 그러니까 지분 매수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지금 무슨 말 있죠? 매수란 말 있죠. 그래서 맨 끝에 줄고 옆줄 긋고 형성권 이렇게. 그래서 형성권이다. 지분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줄고요. 지분을 포기 상속인 없이 줄고요. 상속인 없이 사망. 그럼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줄고 지분의 비율로 귀속. 거기만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분할 동그라미하고 청구 동그라미하고요. 이것을 우리 말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야죠. 청구란 말 앞에 지금 무슨 말이죠?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라 또는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죠. 단, 국어 등은 분할을 말하지 못한다. 경계표, 국어 줄고요. 아니, 죄송해요. 그러나요? 몇 년 이내?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말할 수 있다. 5년 줄 것이고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 그것을 이퀄 분할 금지 특약이래요. 분할 금지 특약 플러스 등기해야 대양 플러스 등기해야 대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금지 특약을 하고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5번은요. 구분 건물의 줄고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 뭐죠? 복도계단 엘리베이터죠. 공용 부분이요.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줄고요. 경계표, 국어 등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분할 청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럼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아파트예요.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경계표하고 담 쌓아놓고 그걸 분할을 어떻게 해요? 알겠죠? 그것은 분할할 수 없다고 법의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정답은 5번이죠. 자, 19번은요. 1번.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줄고 협의가 성립 줄고 협의가 성립 그 다음에 공유자는 법원의 분할을 청구 줄고 우리가 법원의 분할 청구를 이퀄 재판상 분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재판상 분할은 언제 재판상 분할을 하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협의가 성립되면은 재판상 분할은 더 이상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둘 중 하나죠. 협의가 성립되면 법원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든지, 알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만약에 법원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알겠죠? 둘 중 하나예요. 협의가 되면은 뭐를 못한다? 법원의 분할을 청구를 못해.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뭘 할 수 있다?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지 보니까 원래 원문은 뭐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이 말이죠. 알겠죠?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바꿀지 모르죠. 그냥 그렇게 다 알란 말이죠. 2번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물권에 줄고요. 경매를 명한다. 그럼 이 2번은 법원은 동그라미 이것을 법원은 동그라미하고 재판상 분할이에요. 재판상 분할일 때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뭘 한다? 맨 끝에 경매를 명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판상 분할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물로 분할 가로 열고 닫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의 분할을 청구하는 그것은 재판상 분할을 얘기하죠. 그래서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또는요 분할로 인해서 가액이 감손이 현저할 때는 그때는 뭘 한다? 그때는 경매를 명한다 이 말이죠. 경매 줄 것이고 그것을 뭘 한다? 경매는요 현물 분할이에요, 가격 배상이에요, 대금 분할이에요. 그래서 대금 분할이라고 얘기하죠. 경매를 뭘 한다?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 경매 대금이죠. 경매 대금을 나누어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금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줄고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그 다음에 주고 담보 책임을 져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져.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요. 합유자.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음을 어디에 미친다? 전부. 합유음을 전부에 미친다. 이렇게. 5번요. 등기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죠? 그러면 등기상 지분하고 실제 지분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공유자간. 공유자간에는 뭐로 간다? 실제 지분.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죠. 자, 20번요. 틀린 것은요. 1번. 법률의 규정. 알겠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하여 소유인이 조합체로서 줄고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 조합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합유라고 얘기합니다. 합유라고 얘기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면 여러분 법률의 규정 줄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다 써. 거기요.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 이 말이죠.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알겠죠? 이 사람들과 수탁자 간에는 합유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탁법이에요. 앞에 신탁법이란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냥 만약에 명사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 공유예요. 그냥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그럼 그건 공유라고. 그런데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유라고. 그냥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 수탁자 상관에는 공유예요. 공유. 알겠죠? 그런데 신탁법상 여러 명이다. 그럼 뭐라고? 합유라고. 알겠죠? 2번.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 이런 봐봐. 합유하고 공유하고 똑같아. 합유하고 공유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요. 공유해서 이러면 뭐라 하죠? 처분이나 변경은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죠? 관리행위는 어떻게 한다? 지분의 과반수를 하죠? 똑같아. 합유하고 공유는. 그래서 합유물을 처분, 변경. 그럼 뭐라 한다?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 합유하고 공유는 똑같다고. 3번요.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뭐하지 못한다? 처분.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우리가 공유해서 지분을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만들어 처분하죠? 그런데 합유해서의 지분은요? 우리 계모임이잖아요. 계모임. 합유해서의 지분은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해야 된다?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고? 공유 지분 처분, 공유 지분의 처분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공유 지분의 처분은 어떻게 한다고?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런데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요, 이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5번 봐봐. 조합체 해산되면 맨 끝에 종료한다 돼 있죠? 옆줄 거 합유물 분할 청구 가능. 조합체가 해산하죠? 그러면 합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4번처럼요.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 이거 원칙이에요. 합유물 분할 청구 못해. 공유는요. 자기 멋대로 분할을 청구해. 그런데 만약에 5번에서 조합체가 해산이 되죠. 해산. 그럴 때는 뭘 할 수 있다?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21번은요. 법인 아닌 사단 줄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죠. 우리가 이 법인 아닌 사단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우리가 만약에 법인이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있는데요. 아직 등기하기 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아기로 보면은 뱃속에 있는 태아다. 이 말이죠. 태아. 알겠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 앞 재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뭐로 본다? 총유. 맞는 말이죠. 총유. 총유는 세 가지 맞어. 주택조합, 교회, 종중 이렇게. 주택조합하고 교회하고 종중을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총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뭐다? 정관, 기타, 계약이에요. 왜 정관, 기타, 계약이다? 있었어. 거기다가 맨 끝에 지분이 없으므로 이렇게. 그래서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정관이나 계약에 따른다. 자, 3번은요. 총유물의 관리처분이죠. 총유물의 관리처분. 총유는 내가 말했어. 봐봐. 지분의 과반수란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분의 과반수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지분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뭘 한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지분의 과반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원총회 결의로 해. 사원총회 결의.
자, 그럼 4번은요.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서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서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줄고요.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누군가가요. 오늘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 알죠? 그럼 그 교회의 자격을 취득했죠? 그럼 그 사람은요. 그 교인으로서 들어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늘요.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상실하면 상실하는 거예요. 취득하면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총유물에 대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면 취득하고 상실하면 상실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끝이다 이런 말이죠.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상실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건 총유에 관한 것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3번 다 나와 있죠? 자, 그럼 22번을 보셔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이것은 지상권에 관한 것이죠. 지상권이요. 그다음에 지상권이라고 한번 써봐. 지상권.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말이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지상권은 다른 건 절대 안 돼. 건물 기타 공작물 줄거 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공작물이란 말이에요. 바로 옆에 수목이에요. 딱 그래서 지상권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만을 위해서 이것을 만나서 목적의 한정성이에요. 즉 지상권은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상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돼. 오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만나 사용동을 사용 주된 목적의 사용이. 그래서 사용이 주된 목적이라면 기억나죠? 건물이 철거되거나 수목이 멸실된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권과 그 다음에 지상권을 별개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2번 석조, 돌집이죠. 석회조, 콘크리트죠. 연화조, 기와집이죠. 또는요 이와 유사한 여기까지 한마디로 견고한 건물이란 말이잖아요. 이 한마디가.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알겠죠? 최단 전속 기간은요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줄거 봐. 최단 전속 기간 보장 이 말이죠. 최단 전속 기간 보장 이 말이죠. 3번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로 목적하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죠. 건물 빼죠. 건물 빼면 몇 년이다? 목적으로 할 때는 지상권의 전속기간은 30년으로 할 수 있다. 있어 없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원래 몇 년이죠? 그건 5년이요 5년. 경고하지 않는 건물이 15년이에요. 알겠죠? 건물 안는 공작물은 5년이에요. 최소한 5년이에요. 최단. 그러니까 5년 이상이니까 30년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0년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계약으로 지상권이죠. 지상권 줄거 봐. 차이가 있으니까. 지상권이죠. 지상권의 전속기간. 이러면 지상권은 뭐가 있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있죠? 그 건물에는 경관 건물이 있고 경과하지 않는 건물이 있고 수목이 있고 알겠죠? 기타 공작물이 있고. 그랬을 때는요. 280조 제1항 경관 건물 수목은 30년, 경과하지 않으면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공작물이죠. 말을 봐봐. 5번 봐. 5번. 지상권 설정 당시 줄거 그다음에 수목 줄거과 X형. 수목은요. 언제나 30년이니까 X예요. 여기 수목 빼고요.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냐한테 거기 줄거. 여기는 공작물이라고 돼 있죠. 우리요. 지상권은 뭐죠? 공작물이나 수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수목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몇 년이냐? 15년이에요. 15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건물을 짓긴 짓는데 갑의 땅을 빌리면서 의리요.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콘크리트 빌딩을 지을지 조립식 건물을 지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 결정 안 됐어. 안 됐는데 아무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빌렸다 이 말이죠. 뭘 짓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는 일단 무조건 몇 년을 본다? 15년. 그건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속에는 뭐가 들어가? 건물이 들어가죠. 근데 수목은 빠져. 근데 4번 봐봐. 4번은 지상권이죠. 지상권을 봐봐. 1번 봐봐. 1번. 지상권이란 게 뭐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잖아요. 알았죠? 이 공작물에는 뭐가 있어? 경관 건물이 있고 경과하지 않는 건물이 있고 기타 건물 빼고 기타 공작물 세 가지가 있잖아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 공작물에는 견고한 공작물, 견고하지 않는 건물, 견고한 건물, 견고하지 않는 건물, 그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기타 공작물,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보면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이때의 지상권은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공작물이나 수목은 30년,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15년, 기타는 5년 이 말이고, 밑에 5번은 지상권이 아니잖아요. 뭐다?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다. 공작물, 구조와 종류. 그러면 그냥 몇 년으로 봐버려? 15년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15년으로. 앞에가 뭐가 빠져야 돼? 수목은 빠져.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다? 30년이다 이런 말이죠. 자, 23번은요. 1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말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권리를 양도 줄 것이고, 권리 양도 써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우리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다? 무효죠. 옆줄 긋고 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플러스 등기하면 대항력. 우리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예외가 있죠. 물권에서 뭐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해. 플러스 뭐라면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기하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요 지상권자가 줄고 2년 이상이야.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설정자는 지상권을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년 이상 옆줄 긋어서 임대차는 2기 이상, 2기 2달 이상이 말이죠. 2기 이상 이렇게 임대차는. 지상권은 2년 알겠죠? 3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거기까지 줄고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이렇게.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지상권이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 위에요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 이거 혹시 기억나요?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상권은 만다? 소멸하죠. 소멸. 지상권 소멸하죠? 그럼 소멸한다. 소멸하면 큰일 나죠?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죄송해요.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 갑하고 을하고 중에서 지료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2년 이상 지료를 안 낸 거예요. 2년 이상.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안 내.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요 갑은 을하고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 소멸을 청구하면 어때요? 바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지상권 위에 지금 누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그럼 이 저당권자가 지상권자한테 뭐 돈 빌리고 저당 잡았더니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저당권자가 지상권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을의 지상권이요 지로의 연체로 해가지고 갑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면은 저당권자한테 통지하고 약간 상당한 기간, 즉 그 상당한 기간은 저당권자가 지상권자한테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상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바로 지상권이 없어진다 그러면 바로 그냥 저당권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자, 4번 지하 또는 지하 줄 것이고 지상 줄 것이고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줄고 바로 옆에 수목동을 하면 수목은 절대로 안 돼.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은 뭐는 절대로 안 된다? 수목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만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말한다?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해요. 구분지상권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 설정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말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잘 나와. 5번요. 그럼 이거 먼저 이거예요. 봐봐. 우리가 구분지상권을 먼저.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죠.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요. 지상이라든가 땅 속에다 이렇게 구분지상권을, 이 특정 부분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싶다 이 말이죠. A나 또 누구한테 B한테.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요. 지상권이 있고요. 이 지상권 위에 또 뭐가 있냐? 병이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지상권자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질 때 여기서 제3자 그러면 조금만 써봐. 지상권 점 찍고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때 그 권리자가 누구죠? 지상권자, 전세권자죠. 지상권자, 전세권자죠. 그 권리자 및 그 권리죠. 그 권리가 뭐다? 지상권, 전세권이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뭐다? 저당권자 이 말이죠. 저당권. 이 저당권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전원의 승낙.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이 말이잖아. 봐봐. 만약에 이렇게 구분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여기에 뭐가 있다?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죠? 지상권, 전세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리자, 즉 지상권자, 전세권자 및 그 권리가 뭐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누구다?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목적으로 하는 권리. 누구? 저당권. 알죠? 저당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말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4번요. 지역권이죠? 자, 보면 1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 줄거예요. 일정한 목적. 그것은 뭐냐? 목적의 비한정성. 비한정성. 목적의 비한정성. 목적이 한정되지 않았다.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까 뭘 얘기했어요? 지상권은 뭐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한정되지 한정.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지역권은. 지역권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어. 어떠한 목적으로도 할 수 있어. 그걸 일정한 목적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줄거요. 승역지죠. 승역지를요. 자기 토지, 요역지죠.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동그라미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용동그라미하고 점유X죠. 옆줄 긋고 반환 청구 X예요. 이것은 지역권은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지상권 아까 뭐라고 했죠? 지상권은 사용하는 권리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줄거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언제나가 아니라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 줄 긋고 써 거기다가 부기 등기 X 부기 등기. 우리가 지역권을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부기 등기 X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알았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빼고 또 뭐죠? 이외의 권리 뭐가 있어요? 이외의 권리 써 거기다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지역권 줄 것이고 종된 권리죠. 요역지 줄 것이고 뭐라 한다? 주된 권리죠. 그러니까요. 종된 권리인 지역권은 주된 권리인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토지 하나 빠졌네요. 토지 공유자죠. 토지 공유자의 1위는 그렇게 돼 있어요.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뭐하지 못한다? 소멸하게 못해. 그래서 토지 공유자 1인 줄고 1위는 바로 밑에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죠? 제목 그대로예요. 5번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는 지역권을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역권을 설정을 했잖아요. 여기 봐. 지역권은 이게 이제 요역지죠. 요역지고요. 요역지고 여기 이제 승역지예요. 승역지인데요. 승역지. 여기다 뭐냐? 통행 지역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통행 지역권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건 갑이고요. 이건 의뢰토지예요. 이런 상태에서 요역지가 토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나중에 분할돼가지고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A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역지 각 소유자는 지역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토지의 분할로 인해서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봐봐.
이 지역권은 이 요역지 각각의 부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은 이 요역지의 분할 당사자들은 다 뭘 할 수 있다?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승역지가 또 분할됐어. 여기 을이고 여기는 B로 이렇게 승역지가 분할됐어. 그러면 만약에요. 여기는 지금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요역지 수자는 분할된 승역지 각각의 부분의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승역지 각 부분에 승역지가 분할됐을 때는 승역지 각 부분에 알겠죠? 요역지가 분할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지역권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5번은요. 틀린 것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안에서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계속되고 표현 알겠죠? 계속 줄이고 표현. 왜 그런다? 왜? 지역권은 뭘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맨 끝에 써 플러스 20년 플러스 등기.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20년이 되고 플러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자, 2번 공유자의 전원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하나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OX. 그러면 취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유자의 전원이라고 해야 돼? 1인이라고 해야 돼?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하나가 아니고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만다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만다 취득한다. 이런 해설이요. 취득한 때 하나야 지워.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이라고 되어 있나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이죠. 취득 동그라미요. 지역권 취득할 때 취득, 기간의 중단할 때 중단, 취득을 중단했죠. 그래서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줄고요. 모든 공유자. 그러니까 모두가 취득이 중단돼야 중단이 된다 이 말이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죠? 4번요. 공유자가 수인의 공유이다. 1인 동그라미 1인. 그러면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이죠. 지역권의 소멸시효할 때 소멸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정지 동그라미, 소멸을 중단시키고 소멸을 정지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있죠.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 그러면 이게 딱 하나의 배타성이라고 그랬죠.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뭐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맨 끝에다가 거기 지역권의 배타성. 지역권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지역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배타성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26번은요. 1번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 줄고 첫 번째 줄이요. 처음에요. 승역지 소유자가 두 번째 줄이요.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 이렇게 수선 의무를 부담하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부담하지 않으면 위기하면 된다 그랬죠. 위기. 알겠죠? 부담하면요. 승역지의 특별 승계인도 부담하고요. 2번은요.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줄고 위기, 지역권자에게 위기 동그라미하고 혼동으로 지역권 소멸이죠. 혼동으로 지역권 소멸 이렇게요.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의 부담을 말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알죠? 면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위기가 뭐라고 그러죠? 위기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누구한테 포기한 것이다. 요역지 소유자에게 포기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혼동으로 지역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뭐래요? 1번에서 우리 두 번째 줄 적었죠?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도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틀렸어요. 승역지 소유자는 줄고 첫 번째 끝에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도 해서 내라도 라도 틀려서 범위 내에서 줄고 그다음에 지역권자가 줄궜어요.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남이 설치한 것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비용을 분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4번이에요, 4번. 4번은요, 두 번째 줄 맨 끝에요.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딱 거기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 승역지 소유자도 요역지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용하면은 사용에 따른 뭘 해야 돼?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건 지역권이고요. 그 다음에 자 37번 전세권이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전세금 지급 줄고 전세권에서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세권이 아니에요. 법에 전세금을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전세금 가로로 묶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뭘 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만다. 여기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점유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먼저 이것은요. 지역권하고 지상권하고 다르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뭘 얘기해요? 토지와 건물을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요역 지역권에서는 점유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점유예요. 그 다음에 줄고요, 부동산이요, 용도에 쫓아, 그것을 뭐한다? 목적의 한정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상권에 보면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근데 지역권은요, 일정한 목적이죠, 지역권은. 전세권은요,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요. 사용하고 수익 줄을 보시고 이것을 용익권능이라고 얘기해요. 용익권능. 그런데 이 용익권능은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용익권능은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부동산 전부 줄고 부동산 전부 줄긋고 전부 동그라미했어요.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줄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거기다 써. 담보 권능 이렇게요. 경매에서 경매 대금에서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뭐다? 부동산 전부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청구해. 이게 바로 나중에 뭐가 다르다? 경매하고 다르죠. 만약에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전부를 경매한다. 그 일부만 경매하죠. 한데요. 우선 변제는 어떻게 하는? 우선 변제는 부동산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 이게 차이가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농지는 전세권으로 못해요. 3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 이 말 줄거봐.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거죠. 여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 있죠. 토지 위에 을이요. 건물에 대해서 토지를 건물 있죠. 건물이 여기 을이죠. 그럼 을이 뭘 한다? 이 을을 우리는 지상권이다.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인데요. 이 건물이 뭐죠? 건물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주된 권리고 지상권, 전세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이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뭐다? 전세권 또는 뭐가 있다?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 말이죠. 미친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주된 권리건 종된 권리죠. 타인이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만 다 미친다. 만약에 이 건물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죠. 경매되면 경락에는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 없이 모두 취득한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전세권도만 다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전세권보다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게 더 훨씬 더 낫겠죠. 알겠죠?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4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할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죠, 여기. 여기 봐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없어져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갑원들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철거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도 뭐가 된다? 없어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을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포기하고 싶어. 그러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이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딱 거기만 줄고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동일이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을 얘기해. 그럼 법정 지상권을 누가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을 누가 취득해?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래서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 설정. 줄거 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죠?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뭐죠?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죠. 토지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누가 지상권자를 취득한다? 전세권자다.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해야 돼. 왜? 누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지상물 소유자. 지상물 소유자. 그런데 전세권자는 지상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걸 몇 조로 한다? 305조 봐봐. 305조 법정 지상권이잖아. 이게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을이요. 전세권. 전세권이요. 전세권. 여기 언제? 2월 1일. 2월 1일 전세권이죠. 그럼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3월 1일이죠.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 병이죠.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죠.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어. 알겠죠? 전세권. 그럼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2월 1일이고 건물에 토지와 건물이 서로 동일했는데 건물에 전세권이 있다가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바뀌어.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져. 그러면은 여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죠. 누구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왜요? 지상권 양은 타인의 토지 위에 뭘 한다? 건물을 소유해. 건물을 소유한 게 주된 목적입니다. 건물.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27번이죠? 27번까지 했죠? 자, 28번 보세요. 전세권이죠.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줄고 그걸 말한다. 거기까지 그걸 말한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말이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금지하지 않는 한, 지금 없는 한 이 말이죠.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 줄고 그건 저당권이죠. 여러분 지상권과 저당권 위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해. 그래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나 뭘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나 임대요. 여러분 줄고요. 전전세 임대 줄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X. 우리가 전전세나 임대를 줄 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 밑에 나와. 바로 밑에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 학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죠. 그래서 2번 한번 봐봐. 전세권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니 됐죠? 그래서 줄거봐.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가로묶고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해. 전세금 반환 청구. 전세권 양수인이요. 여긴 봐봐요.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뭐다?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은 항상 뭐가 돼 있다고 그랬죠? 등기가 돼 있죠? 그래야 전세권은 항상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잖아요. 을이 전세권이고 뭐가 됐다 이렇게 등기가 돼 있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버전은 뭐다? 소유자가 바뀌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신소유자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양수인이죠? 이번엔요. 전세권자가 바뀌어. 전세권자가 바뀌어. 전세권 뭐다? 양수인이죠. 양수인 이렇게. 전세권자가 바뀌어. 여기는요. 여기는 소유자가 바뀌어.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신소유자죠? 신소유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한다?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해.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한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 알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럼 여기는요? 이번엔 전세권자가 바뀌었죠? 전세권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설정자는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누구한테요? 정한테 전세금을 반환해.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지문은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 알죠? 전세권의 양수인은 설정자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전세권자가 바뀌었는지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에 이제 3번을 봐보세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줄고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 왜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냐? 여러분요 3번에 봐. 첫 번째 줄 봐봐. 전세권의 목적물을 줄고 전전세 또는 임대. 이 전전세나 임대할 때는 뭐다? 아까 말했죠. 누구의 동의가 필요 없다? 설정자 동의 X죠.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은요.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그럼 전세권자는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거기까지 걸어놓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를 필요비 부담, 필요비. 우리가 이러면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가 수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안 돼. 전세권자 그래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 이렇게.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임대차. 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느냐? 임대차에서는 누가 필요비를 청구한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하죠.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는요 없으니까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필요비 부담. 다른 말로 하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해. 그런데요 전세권에서는 누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자 이렇게. 5번은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전세권은요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그랬죠? 그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죠? 그러면 전세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해. 그렇죠? 자, 29번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줄고 10년 최장 존속기간 보장이에요. 최장 존속기간 보장 알겠죠? 당사자가 약정기한이 10년을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 줄고 10년을 넘는 때는 10년으로 단축 줄고 일부 무효의 특칙 이렇게. 일부 무효의 특칙 이 말이죠.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그 다음에 2번은요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 줄고 1년 미만. 그럼 맨 끝에요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써 거기다가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에요. 최단. 우리가 최단 존속기간 보장 1년 보장은 토지다 건물이다. 건물이다. 그래서 맨 앞에 토지가 틀렸어. 토지를 뭐로 바꿔야 돼? 건물로 바꿔야 돼. 건물에 대해서는 최단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런 말이죠. 3번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몇 년을 넘지 한다? 10년. 4번 전세권이 건물 동그라미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줄고 법정갱신 그래서 법정갱신 거기서 등기 없이도 대항 가능.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대항 가능해요. 대항할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건 토지는 절대 안 돼. 토지는 건물이죠. 거기다가 써 건물에다가 토지 X 알겠죠? 토지 X 2번도 토지 X 알겠죠? 4번도 토지 X 건물만 돼.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등기 없이 대항한단 말이죠. 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줄고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어. 그러면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어떡하냐? 5번 봐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줄고 각 당사자는 그 다음에 줄고 언제든지 줄고
바로 밑에요.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소멸을 통고. 소멸을 통고해. 그 다음에 상대방이 통고를 받는다 또 몇 개월이다? 6개월. 6월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 3월 X 3월. 3개월 그러면 큰일 나. 3개월은 어디서 나온다? 주택임대차, 상가금융 임대차에서 나와. 우리 전세권에서 몇 개월이다?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4번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 갱신할 때는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셔요.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요, 줄거.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줄거.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바로 옆에 멸실. 그 다음에 줄거.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그 멸실된 부분만 소멸해.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불가 분성의 예외 이렇게. 불가 분성의 예외 이렇게. 예외 썼어요? 가로 여기다 하나 더 써. 공동 저당에서 동시 배당. 공동 저당에서 동시 배당의 경우도 뭐다? 그것은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 말이죠. 알겠죠? 봐봐. 우리 예는 뭐죠? 우리가 뭐냐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을 다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요, 불가항력, 태풍으로 인해서 3층짜리 건물인데 일부가 멸실됐어. 그래서 1층, 2층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전세권은 전부 다 소멸하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전세권은요,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말이 다르죠? 전세 목적물 전부 다 줄거.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딱 거기요. 1번 뭐예요? 불가항력이죠. 2번은 뭐예요? 누구 잘못으로? 전세권자의 잘못이라고 돼 있지. 2번은 알죠? 거기서 맨 끝에요. 전세권자를 뭐라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번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여기요, 부속 물건의 매수 청구로 뭐냐? 부속 물건의 매수 청구로 부속물 동그라미, 물건 할 때 건자 하지 말고 부속물 매수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요. 알죠? 부속물이다 써. 뭐라고 쓰냐? 부속물이다 그러냐? 설정자의 동의. 점 찍고 매수. 설정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설정자로부터 뭐한 경우다? 매수한 경우. 이것만 부속물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 이거 봐봐. 우리가 이제 부속물 매수를 봐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어디서만 시험이 나오냐? 임대차에서만 시험이 나와요. 여기 전세권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 청구권이요? 여기 전세권 있죠. 이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약간 다르게 뭐냐? 임대차하고 다른 게, 여기요, 임대인 있죠. 임대인은 청구를 못해요. 임대차는 누구만 청구해요? 임차인만 청구해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자는 당연히 청구하죠. 전세권자요? 청구하죠. 이 전세권자 임차인요? 여기는 전세권 설정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요, 전세권자는 뭐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뭐를 못해요? 거절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부속 매수를 청구하죠.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고,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차이점이에요.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은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이에요. 똑같이 지상물 매수가 있다. 지상물. 이 지상물 매수도 어떻게 되냐? 지상물에도 지상권하고요, 지상권하고 임대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가 있으면 여기요, 임대인은 지상물 매수가 없어요. 누구만 있다? 임차인만 있어요. 임차인.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누구만 있어요? 지상권자 있죠. 지상권 설정자가 있는데요. 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 없이 뭐를 못해요? 거절을 못해.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지상권자하고 임차하냐면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요.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란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가. 이걸 우리는 지상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저것을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여기는 뭐다? 지상권, 여기는 뭐다? 임대차.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전세권, 여기는 임대차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지상권자나 임차인은 일방적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동의 없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동의 없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나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하고 둘 다 임대인은 없어요. 임대인은. 누구만 있는 것이다? 누구만.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설정자도 다 있지만, 알죠?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도 있지만 임대인은 둘 다 있다 없다? 임대인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봐봐요. 전세권이 소멸하죠?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 줄고요.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 틀렸어요. 우리가 전세권은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안 되죠. 뭐를 해야 돼? 말소 서류.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줘야 돼.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이 전세금의 반환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죠? 목적물을 인도했으나 전세권 등기 말소했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동시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인도 플러스 뭐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 이렇게. 자, 5번은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 주고요.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맨 끝에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줄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담보권능이라고 해요. 담보권능이요. 담보권능 옆줄 긋고 일부의 전세권은 나머지 부분 가로 열고 닫고 건물 전부 나머지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건물 전부라게 나머지 부분 가로 열고 닫고 건물 전부 가로 닫아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 X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몇 번을 다시 한번 보자면 몇 번이냐면 페이지요 28번 28번이에요. 아닌데 28번이고 27번 1번 27번에 1번 다시 한번 봐봐. 그럼 거기 27번 1번 뭐라 나왔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써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 X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에요.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이 말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을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해서.